최근에 원베일리 신고가 엄청 기사로 뜨더라고요. 제가 아리팍 다음으로 믿을 수 없는 곳이 원베일리다. 특히 원베일리 같은 곳이 장난질을 은근히 많이 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었는데 최근에 또 신고가 떴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고 올 수가 없죠. 올해 두 번째 초고가 거래 165억. 제목은 다 이렇게 써요. 제가 늘 기사 볼 때 그런 말씀 드렸었죠. 내용 들어가서 보는 사람보다 제목만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근데 제목만 보면 이런데 동일평형 펜트하우스가 호가가 250억이니까 호가 대비 80억 이상 낮은 금매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원베일리 평당 2억 떴다고 그랬죠. 이게 강남의 희소성 때문에. 근데 평당 가격은 오히려 1억 7,300만 원 수준으로 저렴 개소리 집어치우고 어쨌든 간 평당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신고가 찍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평당 2억 찍었다더니 한 15% 이상 떨어진 거네요. 평당 가격으로는. 그런 셈이고. 근데 신고가라 했을 때 95평형은 이번에 첫 거래입니다. 그거보다 바로 한 평수 작은 거. 그게 신고가 찍었다고 2023년 1월에 떴었는데 취소됐죠. 이러니까 계속 의심이 가는 거예요. 가격 띄우기를 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몇 월이에요? 5월이죠. 보통 거래 신고하고 등기 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한 1개월. 뭐 바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한 잔금 1개월 정도 전에 미리 거래하기 때문에 빠르면 1개월. 늦어도 보통 한 3개월 정도. 그죠? 그렇게 걸리는데 원베일리의 작년 9월 거래를 보면요. 8건 중에서 반은 등기가 됐고 반은 등기가 아직도 안 됐습니다. 이러니까 장난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기가 안 됩니다. 왜 작년 9월이면은 8개월이나 지났는데 50%만 등기가 되고 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분 때문이죠. 이분은 분명히 아리팍 조합장이셨고 그래서 아리팍의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원베일리 부조합장으로 초청해서 들어갔다. 외부인인데.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어떤 분이었다? 55% 미계약 났는데 2개 남았다고 문자 돌려서 250명이 돈 내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렸고. 사기죠, 이거는 두 글자로. 언론 플레이에서 본인이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분양가 신기록, 언론의 대서특필하고. 원베일리에 왜 저분이 부조합장으로 들어갔느냐? 조합장은 따로 있는데 초청해가지고 명예 부조합장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가격 16억 5천짜리를 다 담합해서 호가 올린 다음에 팔면은 인센티브 줘가지고 중개사들 못 믿게 만들고 선착순 보너스 준 다음에 선착순으로 판 사람한테 딱 팔면은 경제 일면에 실어서 평당 6천만원 프리미엄 포스티지 앞질렀다. 이게 아리팍에서 써먹던 수법이었는데 이걸 원베일리에서 써먹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리고 저런 것들 잘 배웠으면은 요즘에 둔촌주공 보면 직거래랑 중개거래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직거래 자꾸 특수거래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직거래가 진짜 거래이고 근데 저런 식으로 다같이 27억 밑으로 내놓지 말어 이런 식으로 담합해가지고 매번 언론에 대서특필하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는 그게 조합원 가격을 그렇게 하는 것도 저런 좋은 것들은 빨리빨리 배우죠.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맨날 직거래 특수거래로 추정된다라고 해놓고서 특수거래로 판명 났다는 없죠. 저런 거 사기로 빵에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저렇게 하면은 저 단지 사람들 돈 벌죠. 자산 가치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조합비로 법적 문제를 대응을 했습니다. 강남이요? 부자들이 사는 동네요? 사기꾼과 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 동네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 중개사들한테는 가짜 계약서 찍어가지고 가짜 거래를 소문내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언론에서 맨날 신고가 찍었다 카더라가 돌아요. 저런 식으로 카더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맨날 언론에서 신고가 떴다. 근데 막상 실거래가 들어가 보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신고가 떴다고 공인중개사가 그러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알고 보면 이런 거고. 저런 짓거리를 하도 많이 하니까 믿을 수가 있냐. 그리고 설사 저 한 건이 고가 거래만 됐다지 실질적으로 평당 가격은 떨어졌죠. 펜트하우스면 더 프리미엄이 붙어도 모자랄 판국에. 물론 계약서 쓰는 사람이랑 잔금 완료 날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9월이에요, 작년 9월. 그래서 제가 등기가 보통 한 달에서 3달 사이에 된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3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월이면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등기 안 됐다는 건요. 무슨 뜻일까요? 실제 거래였는데 제대로 자금 마련이 안 되는데 차마 취소가 안 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격 띄우고 취소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가격 띄우고 그 취소 거래 띄우니까 가격 띄우고서 취소 안 하고 등기 안 하고 버티니까 윤석열 정부 때 또 등기까지 하니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살리냐? 요즘도 그래요. 맨날 신고가 뜬 것만 가지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강남 집값은 오를 거고 강남은 사람들 몰리고 강남 거래량 볼까요? 이게 강남이고 이게 서초입니다. 원벨리 서초인데 5월에 아직 0건이에요. 현황에 보면은 여기 때는 2월 거네. 2월께 이때 뜬 거네요. 이게 왜 갑자기 이제 신고돼? 신기하네요. 왜 2월께 지금 신고되죠? 보통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원벨리 봤을 때 165억짜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2월 거 가지고 지금 5월 거래 0건인 서초를 살릴 수 있겠느냐? 물론 아직 집계 안 끝났죠. 4월도 집계 안 끝났지만 4월 거래량이 과연 3월만큼은 나올 수 있겠느냐? 강남이든 서초든. 강남 뜨는 거 맞아요? 죽어가니까 저런 식으로 심폐소생술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죠. 전기 충격 주는 거죠. 심폐소생술 이상으로. 띠짓 띠짓 거래량 띠짓 하니까 띠 될까봐 전기 충격 주는데 결국에는 심장이 다시 돌아가야 사는 거지.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부자들 많으니까 강남 집 비싸게 살 사람들이 있다. 강남에 뭐 부자들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론을 만드는 거지. 솔직히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비싸게 사느냐? 다 그 정도 부자들만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강남에 살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강남에 신콜 왜 많아요? 원래 거기가 어떤 동네였는데 예전에 원래 강남보다 강북이 먼저 개발이 됐었죠. 그거를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해놓고서 중심으로 만들어버리니까 맨날 저기 교통도 거기다 다 뚫어 그런 식으로 이전시키니까 뭐 수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땅이 못 버티는데 막 억지로 올려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원벨리 같은 경우도 어때요? 부자 단지죠. 평당 2억인데 부자들만 있지 않습니다. 강남 아파트 살면서 샴푸 도둑질하는 이유. 부자들은 검소하구나. 부자들은 이런 것도 아끼는구나. 이렇게 절약해야 부자가 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샴푸 값을 아끼려고 공용 사우나에서 샴푸를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절도입니다.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돼요. 수건에다가 훔친 수건이라고 해가지고 목욕탕 이름 안 박아놓고 훔친 수건 박아놓는 데도 있어요. 훔쳐가지 말라고. 훔친 사람들 훔친 수건 뜨면 쪽팔리니까. 목욕탕에 보면요 치약 뚜껑 안 덮어놓고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거기 물 들어가가지고 지러지고. 치약 뚜껑 왜 안 덮어놓을까요? 뚜껑 다 어디다가 지워놨을까요? 목욕탕에서. 치약 훔쳐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둘을 만나봤어야지. 수건 훔쳐가는 건 기본이고.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기에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도 꿈나무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재산은 많지만 돈은 없다. 부자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럼 그렇게 되느냐? 시가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버는 돈은 200만 원이니까. 제가 그래서 부동산에 박혀있는 거 팔기 전까지 내 돈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 전에 삼겹살 이야기도 했었죠. 삼겹살 18,500원인데 그거 내가 삼겹살집 해가지고 150g에 만원에 팔면은 한 근에 18,500원이니까 한 근만 팔아도 21,500원이죠. 그럼 내가 그거 한 근 살 때마다 21,500원 버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걸 4인분을 팔아야 버는 거죠. 돈 번답시고 그거를 200인분, 300인분씩 사면은 430만원, 645만원 막 이렇게 버는 거예요? 아니요, 안 팔리면 다 썩어서 똥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가격만 올라간다고 해서 돈 번 게 아니라 팔아야 돈 번 거다. 근데 맨날 여기 와가지고 너 때문에 돈 못 벌었다. 도박장에 가가지고요. 내가 패가 좋아. 판돈이 늘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따나요? 굿땡이 들어왔어요. 판돈이 높아졌다고 무조건 따나요? 첫 판부터 장난질을 하겠죠. 나에겐 굿땡을 주고 너는 장땡을 가지고 있을 것이오 하면서. 가격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거 팔고 이사하면 10억 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생긴다? 아니요. 제가 예전에도 영상 올렸었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남는 거 없다. 그럼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 살려고 하면은 막상 돈 되는 것도 얼마 없다. 그러면 그 돈 누가 다 가져가느냐? 분양이었으면 건설사가. 아닐 경우는 은행이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고 세금 떼간다고 그러죠. 부동산으로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돈 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물론
단타로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실거주를 해가지고 집값 올랐으니까 돈 벌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샴푸 훔치고 또 뭐였죠? 예전에 그 드라이기 훔친 것도 있었죠. 저렇게 해서 돈 벌어서 부자 된 거예요? 아니면 부자들은 도둑들만 있나요? 아니요. 어쩌다 가격 오른 사람들이 많은 거고,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산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가 얼마나 되겠냐? 저 가격을 버틸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얼마나 되겠냐? 그게 답인 거죠.